안 보여요. 쌤은 안 보여요. 움직여요? 이걸? 네, 안녕하십니까. 한빛놀이고등학교 교육과정부 교사 이상묵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교학점제 및 한빛놀이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빛놀이고등학교 이원덕 교감선생님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빛놀이고 교감 이원덕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교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맹모 삼천지교란 말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맹자는 또 따랐겠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시간에 바쁘신데 또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한빛누리고를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바로 맹자의 어머니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보도 얻고 들어보고 그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줄 압니다.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입시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건 2학기 초에는 또 크게 또 합니다. 그때는 자세하게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각 부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꼭 옆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 같이 손 붙잡고 더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 또 유명한 또 진로 컨설트를 하는 그 회사에서 또 이렇게 유명한 강사분을 모시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 안내를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유명한 분 모셨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자녀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같이 이해하면 아이랑 얘기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빛누리고는 동천 양주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고교학점제를 시작했습니다. 한 6년 전부터. 이제들 보통 이제 막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 의무가 아닐 때부터 먼저 시작해서 노하우를 많이 쌓습니다. 다른 것보다 과목 수를 보고 옆에 있는 학교들도 혀를 내둘러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왜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물리적인 장소와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외부 강사를 다른 분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막 하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수업을 했으면 그 교과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녹아지고 또 아이들이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본교 선생님들이 해야 그만큼 더 효과가 있거든요. 교육적인 면이나 생활기록부의 작성이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교 선생님들이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 저희 선생님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만 딱 얘기해도 그럴 겁니다. 정규 수업 시간 1교시부터 7교시까지의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는 선택 교과나 이런 것들을 8, 9교시로 방과 후 아닙니다. 바로 주문형 강좌라는 것. 정식 교과. 1교시부터 7교시에 없는 그 수업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형 강좌가 20개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본교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제공할까. 그것이 결국에는 대학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전문 부장님들이 또 안내해드리고 할 겁니다. 그간에 한빛누리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또 현재 지금 계신 우리 한빛누리고 부모님들 계시는데 더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지금 중학교 자녀분들은 정말 한빛누리고 맡겨만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같이 함께해서 같이 좋은 교육을 3년간 그리고 또 대학도 열심히 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들어보시면서 많은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고교학점제와 우리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시 전문업체 솔드2의 하태성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태성 강사입니다. 네, 지금 내려오는 동안에 잠시만요. 마이크가 이쪽이 더 편하네. 앞에 화면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거든요. 혹시 화면상에서 이제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나눠드린 책자 확인하시면서 내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강의에 들어가기 좀 앞서서 오늘 오신 분들이 지금 한빛누리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확인 좀 하고 시작해 볼까요? 혹시 재학생 학부모님 계실까요? 재학생 학부모님. 네, 재학생 학부모님.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님 계실까요? 중학교 3학년 학생.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기준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거를 먼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는 중학교 2학년부터입니다. 혹시 자녀분 중에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분이 있으시다. 그 친구들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조금 같이 첨언해서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긴 할 텐데 일단은 실물이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14년차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하태성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상상진학전략연구소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 학부모님들께 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얼굴을 봤는데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네. 일단은 저희 지금 한빛누리고등학교 특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자녀분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게 좋아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부모님 계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더니 이게 좋다 하더라. 없어요. 네? 급식이요. 아이들이랑 똑같네. 확실히 그 친구들 솔직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 친구들 급식이 맛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혹시 급식이 맛있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빛누리고 급식도 먹어볼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까 전에 교감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제가 여러 지역들을 둘러보지만 한빛누리고등학교처럼 좀 빠르게 고교학점제를 시작한 학교가 없었어요.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저게 뭐지? 를 고민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과목을 들으려고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에 찾아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거나 집에 와서 그리고 인근의 대학교에 찾아가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빛누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업이 끝나고 나서 8, 9교시에 방과 후로 그 활동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학원 시간이나 다른 거에 쫓기지 않고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과를 듣는 게 도대체 뭐가 좋으냐라는 걸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모두가 다 이공계 혹은 다 같이 인문계 대학교를 희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빛누리고등학교를 보면 기본적으로 과학 중점 과정, 그 다음에 인문 중점 과정, 예체능 중점 과정 이 세 개 트랙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지금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면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전 2개 있는 학교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3개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 개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진학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중점 과정별로 그냥 이제 이름만 있는 과정이 아니라 그 안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진학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대학교에서 보는 건 이거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지? 내신 등급 얼마나 잘 받아왔지? 이거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보는 전형도 있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흔히 비교과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수행평가하느라고 밤에 잠 못 자고 이런 일이 혹시 있으실까요? 자, 그런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교과라고 하고 그 비교과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진로 역량을 드러냈는가, 그런 부분들이 대학교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그런 진로 역량을 드러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학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학생들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뭐 하고 싶다, 혹시 자녀의 꿈을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저는 혹시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군인. 네, 군인이요. 군인, 네, 군인이요. 또 조향사. 조향사요. 네. 그리고 혹시 또 있으실까요? 아이돌이요. 아이돌. 네. 아이돌 좋죠. 아이돌 나쁘지 않아요. 제가 배우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배우도 가르친 적이 있긴 한데, 네.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아이돌. 가장 어려운 길. 응원을 많이 해주시길.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전공을 아시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진로를 아이가 이제는 그냥, 이거는 사실 진로가 아니라 직업이잖아요. 조향사라는 직업이고 군인이라는 직업이에요. 그죠? 진로라는 거는 그냥 그 직업이 아니라 도대체 군인을 왜 하고 싶었지? 그리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나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지? 이런 내용들이 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저는 군인이 될 건데요. 왜 군인이 되고 싶니? 멋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실 때, 그 학부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은 집에 가서 그러세요. 우리 아이 딱 붙잡아 놓고 식탁에 딱 앉혀요. 너 일로 와봐. 너 그래서 군인이 왜 되고 싶은데 말해봐. 그럼 아이가 이야기를 하던가요? 알아서 한다고 엄마. 이렇게 더 많죠. 자,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우리가 이미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좋은 것들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거를 강요하지 말고 그냥 툭툭 던져주세요. 보든가 말든가. 필요하면 언젠가 지가 보겠지. 근데 그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밖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굳이 너 일로 와서 식탁에 앉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이렇게 쓱 보다가 몰래 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티 안 나게. 그리고 지가 할 걸 하죠. 그러니까 진로라는 거, 우리 아이가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가끔 보면은 꿈이 없는 친구들,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이걸 되게 많이 하세요. 식탁에 앉아 이거를. 그죠? 뭐 식탁이 없는 집들은 이제 바닥에 이렇게. 근데 식탁에 앉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긴장을 합니다. 그죠? 나는 꿈이 없는데 우리 엄마 나한테 꿈을 이야기하래. 나중에 너 도대체 커서 뭐 될 거야? 를 물어보는데 난 뭐가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실 건가요? 나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계속 반항만 할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중3 학부모님들 아까 계셨는데 좀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중3 때는요. 그냥 집에서 여름방학 이런 시간에 좀 같이 여기저기 다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체험학습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 끝나면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에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아이들 진로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 안 되시면은 유튜브를 보여주세요. 요즘 유튜브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직업을 설명하는 유튜브를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말 하시면은 이제 안 봐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놓고 그냥 일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봤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괜히 또 봤어 안 봤어 거기서 뭐라 그랬어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서로 상처를 입고 마음만 아파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진로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1학년이니까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자기가 꿈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꿈을 탐색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진로니까 학생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냥 추천만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딱 진학한 친구 3년 동안 학교에서 2720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720시간이요. 이게 정규 교육 과정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8, 9, 90 빼고요. 꽤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학교에 다니시던 그 시절에 훨씬 더 많은 시간 학교에 계셨어요. 야자도 하셨잖아요. 그죠? 야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학교 가셨잖아요. 그죠? 저도 토요일 학교 갔거든요. 나이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저도 은근히 상당히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저도 학교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 요즘 토요일날 뭐하죠? 12시까지 자지 않나요? 12시까지 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토요일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근데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중3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3 학생들도 그대로 이대로 갈 거예요. 중3 학생들도 이대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 바뀌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배우는 과목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를 생각하시면은 도대체 저게 뭐지 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똑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올라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이과를 갈 거예요. 문과를 갈 거예요. 사실 문과, 이과는 통합돼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전공에 따라서 보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이과 계열의 과목들, 그러니까 과학을 좀 많이 들어야 되면 자기가 이과라고 생각하고 사회를 좀 많이 들어야 되면은 문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종이를 딱 주면서 자 이제 본인이 2학년 때 들을 과목을 선택하세요. 그럼 이제 애들은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뭘 들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제일 먼저 우리 학생들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쉬운 과목. 그죠? 쉬운 과목부터 선택해요. 그러니까 제일 잘 팔리는 과목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과목들 중에서도 잘 팔리는 과목들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이 과목이 나의 진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관이 있는 과목을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에서의 유일한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일단은 첫 번째로 진로를 좀 정해놓고 그 진로에서 어떤 과목들이 필요한지를 찾은 다음에 그걸 위주로 선택해서 듣는 거, 이게 고교학점제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물론 지금 이 한빛누리고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특이한 거예요. 과목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많은 과목을 주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대부분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문과면 대부분 뭐 윤리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경제 정도 듣고 뭐 학교에서 심심하면 동아시아사 같은 거 좀 개설하고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과는 물화생지 원은 기본적으로 들을 거고 그 2학년 올라가면서 자기 전공에 따라서 물투나 화투 같은 걸 좀 듣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물리학 1 너무 어려워서 싫어요. 그럼 물리학 1 포기하고 지구학원 듣거나 물화생지 원을 다 듣는 학교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내 진로에서 어떤 과목을 원하지를 아이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뒤에 보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과목들도 이미 써놓긴 했는데 그 말씀드렸던 추천이거든요. 이거 이대로 했으니까 이대로 선택하면 되겠구나 하시면 안 되고 이 과목들 중에서 진짜로 우리 아이의 전공과 잘 맞는 과목이 뭔지는 한 번 더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이 책 갖다 딱 던져주시면은 그냥 오늘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저녁 7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앞에 나와 있는 이 등치 큰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떠드는 토크쇼 보고 가신 것밖에 안 돼요. 꼭 집에 가셔서 관련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학교 사이트도 한번 뒤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요, 일단 한빈우리고등학교 앞에 있는 과목들, 여기에 지금 국어과에서는 헌법과 정문, 언어와 매체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듣는 과목들이에요. 밑에도 이제 미적분, 영어과, 문화 같은 과목들도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초 교과라고 해요. 이런 과목들을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일반 선택이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한국지리, 통합과학, 과학탐구시험, 생명과학 원까지는 괜찮은데 한국어과 선택에서 생활과 윤리랑 화학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독일어, 논술, 정보, 논리학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 민주시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민주시민이라는 과목을 이수해 보셨다거나? 그렇죠? 없죠. 자, 이런 과목들이 아이들 학교에는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저 과목을 누가 들어야 되냐? 자, 민주시민이잖아요. 저라면은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사범대를 목표로 한다. 혹은 우리 아이가 정치 외교라든지 정치 관련 학과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저 민주시민 듣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가 될 거예요. 물리학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진로 연관성인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진로에 맞는 과목이 뭔지 첫 번째로 고민해 보면은 일단 탈락하는 과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다 선택하는 과목들이거든요. 머리가 아픕니다. 자, 여기 말고 이 다음 장에 보시면은 여기는 조문형 강좌예요. 이 학교에서 지금 조문형 강좌가 21개 과목이거든요. 기하, 여행지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뭐 별의별 실험들이 막 있고요. 일단은 고급화학, 고급 생명과학, 뭐 고급 수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 지금 이 고급 수학 있죠. 이거 과목 못 들어서들 난리예요. 강남에서도요. 그러니까 왜냐면 들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신청을 많이 안 받고, 그리고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자, 인서울, 우리 아이 다 인서울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좀 상위권 학교, 그래도 좀 이름 들어본 괜찮은 학교 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신 거죠. 그죠? 인서울 상위권 이공계에서 고급 수학 없으면 요즘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들을 안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런 거 알고 있어요. 요거 하나 정도. 딱, 야, 이거 없으면 못 간대, 안 뽑는데 하나 쓱 던져주시는 거예요. 2학년 때 학생들이 진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거 하나 쓱 던져주시고 쓱 찔러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툭툭. 그래야 아이들이 좀 들어요. 막 참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과목들이 쭉 있고요.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 2학년 때 3개, 그 다음에 3학년 때 4개, 그리고 주문형 강좌는 21개 중에 본인이 들을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에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아이들이 학년별로 주문형 강좌를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을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학교 지정 과목은 선택이 불가능한 것들이고요. 그 옆에 이제 학생 선택 과목이라고 3칸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거기 있는 과목들, 지금 아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책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과목들이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저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보셔야 되는데, 저 빨간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과목들은, 자, 생활 그 성적표에 1등급부터 9등급의 그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저 파란색에 있는 과목들은 A, B, C가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등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이 시험을 몇 점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목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인지, 이게 2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래서 A인지 B인지 C인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과목들을 우리가 흔히 뭐 진로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은 전문 선택 과목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우리가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진로 선택 과목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듣기 싫어서 좀 빼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은 여행지리 과목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여행지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자꾸 피드백이 오거든요. 대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나 고려대 입학사정관들은 발표를 했어요. 이과인데 여행지리 과목 들면 감점하겠다. 그러면 이과인데 여행지리 듣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감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진로랑 관련이 없으니까 감점하는 거예요. 자기 진로랑 관련이 없고 이과 학생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쉬우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러면 감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신다라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조언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진짜 입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갈 거잖아요, 그죠? 아까 군인 어머님 계셨잖아요, 그죠? 군인 어머님 아이가 이제 육사, 해사, 공사를 희망하는 건가요? 장교로 해서 아, 장교로 ROTC네요. 그럼 일단 대학에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라면은 자, 사관학교를 같이 해보면서 종합전형 준비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니까 그 우리가 특별 전형으로 설치된 대학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관학교라고 하는 학교들,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국군 간호사관학교입니다. 그다음에 경찰대학교, 사실 경찰대학교도 대학교가 아니에요. 사관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은 대학교가 아니에요. 과학기술원이에요. 근데 학사에 준하는 과정에 맞췄다 해서 학사 학위를 주죠. 자,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교들은 일반적인 대학교들이랑 뽑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따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4년제 대학교, 물론 서울대, 연대, 고대 하는 학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하지? 우리 아이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대학교를 가지? 는 언제 발표가 되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11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 학부모님들 올해 11월 달에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자,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 자, 이 8월 말에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됩니다. 자, 여기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하는 거라서 자, 사실은 그냥 어떤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대입 정책이랑 크게 다른 바가 없어요. 어디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내년 이 시기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1 학부모님들은 내년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 말쯤에 자, 고2 4월 말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모든 대학교에서 발표가 되고요. 지금 혹시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입시 관련된 유튜버들은 다 같이 뭐 하고 있냐면 2022 5학년도 그죠?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분석했다고 영상 올리고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막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제일 잘 팔리거든요. 서울대학 거 분석해서 서울대학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연대 이게 바뀌었습니다. 고대 이게 바뀌었습니다. 제일 잘 나가요. 자,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자, 각 학교,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교 혹은 자, 대학교 사이트까지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쳐보시면 됩니다. 연세대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연세대에 관련된 자, 대입전형 시행 계획들을 해설한 유튜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봐보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대신에 한 개만 보시면은 자, 제가 그런 거 보실 때 팁을 좀 드릴게요. 한 개만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유튜버도 사람이잖아요. 정확한 분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두세 개 한번 봐보세요. 비교를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혹시라도 좀 차이가 있다면은 그 차이만 찾아보시면 되는 거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모집 요강. 고등학교 3학년 4월 달에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몇 명을 뽑을 겁니다. 라고 발표하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4월 말. 근데 사실은 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발표한 인원수랑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특별히 차이 나는 학교들이 가끔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면은
나라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과들이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수시랑 정시 딱 두 가지만 볼게요. 지금 우리 예체능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기 저는 잠깐 빼볼게요. 자, 실기는 예체능의 고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미대 준비생 학부모님 계실까요? 미대? 미대 계시군요. 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랑 종합부터 볼게요. 학생부 교과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 학생이 고등학교 안에서 내신 등급 얼마나 잘 받았냐?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딱 등급만 봐요. 등급만 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등급 외에 다른 것들을 봅니다. 세특은 어떻지? 그 다음에 자, 학교생활 어떻게 해왔지? 동아리 활동은 뭘 했지? 진로활동 뭐 했지?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를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학생들의 성적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할 때는 등급을 안 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무조건 등급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등급을 안 봅니다. 뭘 보냐면 원점수를 봅니다. 이 친구들이 시험에서 몇 점 받았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학교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그 점수를 받았는데 이 학교에서 그럼 어느 정도의 위치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서도 정성평가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트렌드는 2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어머님, 2년 전부터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등급 가지고 얘가 지금 3.6 몇 등급이니까 어디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컨설턴트들을 이제 믿으시면 큰일 나세요. 지금 일부 컨설턴트들이 원점수랑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종합전형에서는 그걸 믿으시면 되고요. 교과전형에서는 등급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약수령 논술, 적성고사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약수령 논술이 되게 핫해요. 되게 핫하거든요. 근데 논술 전형 혹시 경쟁률 혹시 아시나요? 자, 오늘 혹시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인서울이 한 40대 1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근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더 많이 올라가요. 논술 전형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한 100까지 올라갈까요? 한 200 올라갈까요? 자, 자랑스러운 성균관대가 작년에 666대 1을 기록했습니다. 666대 1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2위가 어딜까요? 논술 전형 2위. 인하대입니다. 580대 1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몇 명 뽑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 뽑는 학과에 3,000명이 지원한 거예요. 666대 1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논술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특히나 이과 친구들인데 저 논술 준비할게요 하는 친구들 있죠. 저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과 논술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과에서 논술 좀 하겠다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리 논술인데, 무조건 수리 논술인데, 거기에 수리 논술 하러 온 애들 각 학교에서 나 수학 좀 해, 다른 과목은 못해도 이런 친구들이 몰려서 666대 1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균관대가 그 전년도에 673대 1인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 이과는 논술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재수 종합반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재수 종합반 300이요? 1년에? 한 달에 300. 네. 혹시 또 300 이상 300 이상 쓰실 분 계신가요? 자, 1년에 4천만 원. 강남 재종반. 근데 대학교 4년 다니면 얼마 나오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2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논술 준비하는 이과 친구들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나서 4천만 원 쓰실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라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비추하고 싶어요. 딱 자기 학년에 맞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인데요. 자, 미대 준비생들이나 자, 일반고 준비생들도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수능에서 뽑는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 비율이 되게 많아졌어요. 인서울만 놓고 봤을 때도 인서울 주요 15개 대학교의 정시 선발 인원은 전체 비율로 봤을 때 43%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죠. 아, 우리 아이를 내신을 포기시키고 지금부터 그냥 정시를 확 올인을 시킨 다음에 수능 만점을 노려서 서울대를 보내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 꿈을 빨리 접으시면 됩니다. 그죠? 내신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신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좀 이따 서울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자,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만 준비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인서울 최상위 3개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최상위 3개는 거기에 서연고 있는 겁니다. 거기 3개 버리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대. 자, 미대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미대 비실기 전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 못 그려도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대 준비생 한 명 가르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수학 빼고 만점 받고 있어요. 수능. 지금요. 근데 공부 미친 듯이 하고 있거든요. 걔는 서울대를 안 갈 거니까 수학을 포기한 거예요. 만약에 미대 준비생이 서울대를 갈 거다. 그럼 수학도 하면 돼요. 다만 오히려 미대가 조금 더 이득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미대는 내신을 안 보거든요. 물론 내신에 보는 수시가 있긴 한데 그거는 그림을 되게 잘 그려야 돼요. 조금 다릅니다. 결이. 그래서 미대 준비생들은 자, 내가 그림을 그릴 거다. 근데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진 않더라. 그렇다면 비실기 전형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렇게 해서 수시에서는 이렇게 4가지 학생부 교과 종합 대학별고사 실기 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로 학생을 뽑았다. 그 학교에서. 그러면은 그 대학교는 뭔가 이상한 데예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졸업장에 학기가 아닌 이상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진짜예요. 예전에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졸업했는데 대학교 졸업장이 안 나와요. 학사학위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상한 전형으로 그 대학에 합격했던 거죠. 자, 그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저거 외에 다른 전형으로는 대학을 안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는 9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수시 9월 달에 모집하고요. 12월 달에는 정시를 보고 12월 달에 정시 모집을 시작해요. 12월 말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1월 달에 시작하거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이 2월이거든요. 근데 이 추가 모집이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에 수시에 합격하면은 자, 우리가 흔히 수시 납치라고 하는 걸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제 학생이 그랬어요. 제 학생이. 아니, 이화여대를 썼거든요. 수시에서 2대를 썼어요. 그리고 면접이 수능 다음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능에서 한 개 틀린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근데 면접이 수능 다음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2대에서 탈락을 하면은 정시를 쓸 수 있겠지? 라고 2대 면접을 안 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합격했어요. 아니, 면접 전형인데 합격을 한 거예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아이가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질질 짜면서 선생님 어떡하냐고. 왜 2대 안 갔잖아 했는데 합격했대요.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합격인 거예요. 이게 납치였어요. 흔히 말하는. 그래서 그 친구는 2대를 안 가고 재수했어요. 지금 서울대 잘 다녀요. 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막 납치가 막 빈번하거나 막 이렇게 눈에 띈 납치는 없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런 납치들이 막 빈번하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9월에 합격하면은 정시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9월에 합격했을 때 그 전문대 정시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9월에 이 정시에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9월에 다 떠지고 우리가 정시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한 대학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추가 모집을 노려보겠다. 그러면은 합격한 학교의 그 합격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거는 합격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죠? 모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시에서 합격한 친구가 추가 모집 쓰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한 2월 달에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저는 핸드폰 어플에 모든 학교의 알림을 다 펴놓거든요. 그러면은 핸드폰 배터리가 1시간 안에 방전되는 걸 볼 수 있는 기적이 계속 징징징징 울리거든요. 요즘 추가 모집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작년에 홍대도 추가 모집 떴었고 부산대도 추가 모집 계속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가 여기 있으니까 되게 멀리 있고 좀 그런 학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서울대예요. 그죠? 부산에서 서울대고 대구에서 서울대는 경북대, 영남대, 대구 서울대라고 거의 그 안에서 서울대입니다. 되게 취급이 좋아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외부에서 왔다고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이 참 괜히 자존심 상하게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 그 교재는 없고요. 보시면은 이제 학생 출생아 수예요. 출생아 수.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47만 6천 명 정도? 그 다음에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 친구들이 지금 43만 8천 명.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조금 덕을 좀 봤어요. 어머님들께서 정말 천운을 타고 나신 거죠. 남들이 안 나을 때 우리 아이를 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근데 대학교에서는 인원을 안 줄였어요. 뽑는 인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부모님께 좀 감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한 만 명? 10만 명? 네, 10,000명 정도?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수능 응시자 수는 이래요. 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29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볼 겁니다. 그리고 재수생은 11만 명 정도 내려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수시에서는 재수생들이 같이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시까지 가서 재수생들이랑 경쟁을 하면은 사실 조금 빠져요. 맞죠? 왜냐면 재수생들은 1년 동안 죽자 공부만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도 안 가니까. 물론 그중에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실제 현역 학생들이 재수생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어랑 수학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은 건 수시에서 일단 대학교를 좀 선택을 해서 가주는 거. 그게 다른 거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45만 명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한빈누리 고등학교에 지금 160명? 1학년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잘 한다 하는 등급이 몇 등까지입니까? 네? 이 정도면 공부를 좀 잘한다 몇 등급? 1등급? 그럼 1등급 밑으로 다 공부를 못하는 한 2등까지 좀 낮춰줄까요? 그럼 11%예요.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요 나머지 90%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낙인을 찍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2등급이 1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싸우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싸우고요. 부모님의 시선과 싸우고요. 그죠? 그 3등급에서 2등급 한번 올려보겠다고 미친 듯이 책상과 싸우고 학원 선생님이랑 싸우고 수학 문제집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더 많은 건데 90% 안에 들어있어서 공부를 못하는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 아이들을 보면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 계속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능 그 선발 비율 변화입니다. 지금 이제 쭉 있는데 개인적으로 혹시 이제 외국어를 좀 전문적으로 내가 전공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외대를 추천드리지만 그 외에 다른 전공을 한다면 저는 외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흔히 족보처럼 아이들이 외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외대가 여기서 탈락했어요. 사실은. 이유는 이거예요. 외대는 주요 전공들이 대부분 외국어들이에요. 러시아어, 스페인어, 뭐 우크라이나어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복수 전공을 해도 외국어예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느끼기에. 그러다 보니까 자 외고를 주로 가는 친구들이 이제는 외대를 주로 가는 친구들이 외고 애들. 그 다음에 정말 나는 외국어를 가지고 뭔가 통번역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 외에는 사실 외대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대 자리에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건대가 들어가 있어요. 건대 상경계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건대 상경계열이랑 건대 이공계열이 요즘에 엄청 세졌어요. 나라에서 지원금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능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수능이 이렇게 보면은 나머지 60%는 뭘로 뽑는다는 거예요, 이 학교들이? 아까 전에 봤던 수시. 그죠? 그럼 수시 중에서는 교과가 많을까, 종합이 많을까요?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더 많을까요? 이 학교들은. 이렇게 되게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그죠?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고 싶지만. 자, 이 학교들은 이제 종합전형이 더 많습니다. 이 학교들은요. 이유가 그래요. 자,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아이들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도 뽑아보고 종합전형으로도 애들을 좀 뽑아보고 수능으로 애들을 뽑아봤는데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잘 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추적조사한 거예요. 자기 전공에 맞춰서 자 좀 고민을 하고 들어온 친구를 이제 종합전형으로 온 친구라고 보고 그다음에 교과전형과 수능으로 온 친구는 성적 맞춰서 온 친구라고 보고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학점이 더 좋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자기 전공에 맞는 진로를 찾아간 친구들이 종합전형으로 뽑은 친구들이 그런 아이들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한 해만 한 게 아니라 몇 해를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 맞네. 종합전형 애들을 뽑는 게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방법이네. 라는 거를 서울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에서는 직윤을 제외하고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는요. 서울대는 정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올해부터. 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트렌드들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지금 특히 상위권 학교들이라고 하는 이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이런 비교과를 계속 평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내신 등급만 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 정도면 이 학교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올해는 안 되네? 라는 결과들이 올해부터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등급대의 아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합격했지? 라는 게 올해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이 내용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찍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찍으셔도 좋습니다. 교재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농어촌과 고른교회. 자, 지금 여기 한빈우리고등학교 농어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들어가죠. 이때 이제 고른기회로 들어가는 학생들 인원만 써놓은 거예요. 고른기회로 뽑을 수 있는 인원들 농어촌이랑 자 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원들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걸로 합격했던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자, 요 인원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과목을 정말 좋아하나? 자,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은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싫어하는 과목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좋아하는 과목은 성적이 잘 나오냐? 그건 또 가끔은 아닐 테가. 그죠? 근데 일단은 과목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정말 우리 애가 이 과목을 좋아하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한 이유의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이 과목이 나의 진로랑 관련이 있나?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 과목이 나의 진로랑 관련이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아이도 어머님들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 목표 관련된 과목들도 채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건 아마 교재 없을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핵심 권장 과목이거든요. 저 핵심 권장 과목이 안 들어져 있으면은 서울대학교에 쓸 수가 없어요. 네. 자, 이 과목들은 반드시 들어져 있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공계열 과목들밖에 지금 없어요. 그죠? 자, 아이들이 선택을 되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인문계열을 진학하기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사실은 핵심 권장 과목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그냥 그걸 들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뭐 심리학을 하는데 한국지리 듣고 있고 이러면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인문계열 친구들은 진로 적합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면 되고, 이공계열 친구들 제가 제일 부탁하는 게 이겁니다. 제발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들어라. 물리학 어렵다고 지구학 선택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 합니다. 지구학 선생님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물리학보다 지구학이 시험이 좀 쉬워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물리학은 어렵잖아요. 점수 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학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권장 과목에, 자, 지구과학 있는 과목이, 자, 물리천문학부의 천문학 전공, 그 다음에 여기 지구과학 교육과 지구환경과학부, 이렇게 딱 3개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전공이 딱 3개로 한정지어지는 거예요. 물리학을 포기하는 순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공계열을 선택할 거다 그러면은 공학과 이 3개가 들어갔다 무조건 물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학과가 있는데 물리를 안 들었다? 그러면은 진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내가 들은 과목에 따라서 나의 전공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인이 이 과목을 안 들었다면 전공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물리학 2는 안 들었는데 물리학 1은 들었어요. 오케이, 그럼 서울대는 안 되니까 학교를 좀 낮추자.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요구하는 과목의 그레이드는 조금씩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찍으실까요? 자, 제가 찍는 게 맞지만 저 말고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공계열입니다. 다 찍으셨나요? 좀 더 기다려 드릴까요? 자, 계속 가르쳐드리죠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 권장 과목들 대부분 물리학 혹은 미적분, 기하 같은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체크해 두고, 자, 여기에 맞춰서 일단은 과목들을 좀 골라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환경 관련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인데, 환경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자, 생명을 빼고 지구학이랑 물리를 듣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에 저 권장 과목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있으면 더 좋은 거. 자, 이제 있으면 더 좋은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빼기 방식으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은 일단 전체 과목들을 일단 쭉 나열한 상태에서 나의 진로 목표랑 관련 있는 과목들을 일단 남겨둡니다. 자, 한 번 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뺍니다. 내가 이 과목들 중에 정말 싫어하는 거 하나씩 빼는 거예요 또. 근데 공학과 간다 그래놓고 또 물리학 빼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진로랑 정말 필수적인 과목들은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쳐놓고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못하겠다, 하기 싫다. 그 이제 예를 들면 물리학 2 빼고 나 서울대 안 갈래요. 이러면 뭐 괜찮아요. 물리학 1 들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빼기의 형식으로 이제는 과목들을 하나씩 빼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과목들을 다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는 들을 수 있는 시수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열 적합성에 목매지 마라 라는 거는 세특인데, 자, 가끔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조향사 오늘 계시니까 조향사를 볼까요? 조향사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1학년 때부터 국어에서도 조향사, 영어에서도 조향사, 수학에서도 조향사, 그 다음에 통합사회 조향사, 통합과학 조향사, 한국사도 조향사, 모든 과목에서 자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 조향사 이야기만 쭉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4,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아이가 저 정말 조향사가 되고 싶은데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난 조향사가 될 거야 라고 시작해서 밤에 잘 때 어머님 전 조향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잠에 있잖아요. 그러진 않거든요. 하루 왼종일 조향사를 꿈꾸면서 사는 친구는 없어요. 모든 친구가 자기 진로가 정해져 있더라도 자, 하루 왼종일 그만 꿈꾸면서 살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든 과목에서 그거를 다 연관지어서 활동을 하죠? 좀 오글거리지 않나요? 약간 스토커 같잖아요. 그죠? 그 입학 사정관들도 그래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끔씩 아직도 그런 생활기록부들이 들어오는데 그거 볼 때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그 친구들 보면은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까? 국어에서도 영어에서도 수학에서도 걔는 탈락하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 본인의 진로랑 정말 관련 있는 과목에서는 그런 것들 좀 드러내 주시되 관련이 없는 과목에서는 자 그 과목에 대한 어떤 탐구력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표현해 주는 게 좋다라는 게 저 계열 적합성에 목매지 마라 라는 것의 의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계가 높은 과목에 좀 도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이 과목들은 뭐냐면은 각 대학교 이제 전기정보공학과 전기공학과에서 듣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들일수록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냐면 생활기록부에서 나타나는 활동들이 그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준의 활동들을 해놓은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학교에서 이거 시켰으니까 그냥 찾아가지고 제출하고 이게 아니라 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 본인이 본인의 진로와 맞는 본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진로의 영역으로 끌고 갑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걸로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도 호기심 있는 영역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영역이 뭐냐면은 심화탐구라고 하는 거. 심화주제탐구.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생활기록 평가에서 A0 정도 평가가 나옵니다. 심화주제탐구에 나오면. 그럼 A뿔은 어디서 나오죠? A뿔은 그 심화주제탐구를 다른 과목이랑 연계까지 해주면은 이제 그 A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뭐 다른 과목에서 막 학폭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바로 탈락 이렇게 되는 건데 자 A뿔에서 시작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심화주제 탐구에 과목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타과목과의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안에서 수학끼리 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거를 과학으로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사회로 끌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과의 연계가 좀 필요하다. 그럼 이제 A뿔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학폭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2025 발표가 나면서 학폭 이야기가 진짜 엄청 세졌어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동안에 학교 폭력이 있어도 대학교 합격했거든요. 몇 점 까이는지 아세요? 학교 폭력 하면은? 생활기록부 학교 폭력 딱 써있으면은 네? 2점? 그 전학 가고 이러면 3점? 강제 전학 이러면 3점? 퇴학은 대학교를 못 가니까 강제 전학은 3점 정도 까였던 것 같고 학교 안에서 학폭위원회 열렸다 정도면 한 1점? 그러니까 합격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그 친구들 컨설팅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안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안 받을 이유가 되게 명확해졌어요. 안 받아도 되는 이유가. 왜냐면 대학교에서 명시해줬거든요.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학교장 추천이나 이런 데서 제외하겠다 라고 기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1점, 3점 까이는 게 아니라 진짜 탈락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학교 다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내가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좀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아까 전에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학교폭력은 진짜 위험합니다. 사실은 학교폭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남을 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한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개념이 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과목들을 좀 보시면서요. 이 과목의 하위 과목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다. 그게 바로 애들한테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위계를 좀 맞춰서 그 수업을 들어야 돼요. 물화생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계속 인문계를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인문계 출신입니다. 자, 인문계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문계는 위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통합사회 들은 다음에 자기 과목 들으면 돼요. 근데 과탐은 위계가 있어요. 물화생지 1을 들으면 그 다음에 물화생지 2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을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공계 친구들은 자기 위계를 좀 지키면서 상위 과목들을 좀 순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리학 2랑 고급 물리학을 같이 들어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보기엔 얘가 고급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어? 물투가 안 됐는데? 이걸 같이 듣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배치는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들을 선택할 때는 각 대학교의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팁인데 첫 번째 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공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사이트 안에 각 전공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시면은 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걸 체크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과목을 추천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전문교과 과목 위에 지켜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물리 1, 물리 2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리 1을 안 들으면 자, 대부분의 학교에서 물리 2를 못 듣습니다. 물리 1을 안 들으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물리 1을 안 들어도 물리 2를 들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예요. 우리 지금 한빛누리고등학교가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 소리냐면요. 법적으로는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리학 1은요.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랑 좀 경쟁을 좀 심하게 하죠. 근데 물리학 2는 A, B, C가 나오는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러면은 자, 학생이 물리학 1을 안 들었지만 선생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물리학 2를 들어서 A를 받았다고 쳐도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얌체 같은 놈 좀 보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경쟁 안 하고 A 받기 쉬운 전문교과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당연히 좋은 평가 갈 수가 없겠죠.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과목을 들을 때 미리미리 그걸 좀 생각하고 과목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1학년 1학기라서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7월 달쯤에 한 번 더 이 과목 선택하는 걸 학교에서 좀 시험처럼 해본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뭐 학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과목 선택해보는 연습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유불리 따지는 거 되게 심하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행지리 같은 거 선택하는 경우 이과애들이 그리고 이제 내가 공대를 갈 건데 지구학 선택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가장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학생 수가 많은 거 그래야 등급받기가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선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원점수랑 평균 본다고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발표한 거, 입학처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빛누리고등학교 지금 수학 97점짜리랑 지금 동천에 있는 다른 학교 수학 97점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하는 97점일까? 똑같은 뭐 한빛누리고등학교에서 97점을 2등급을 받았는데 그 학교 97점은 1등급이에요. 어느 학교 97점이 더 잘한 97점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등급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뽑기 위해 만든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종합전형 준비할 때는 학생들이 좀 이 과목은 나한테 되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빼야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학교 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대학교에서 지금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의 진로가 그 사업들이랑 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인재를 원하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다른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좋게 보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활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학별로 전공 홈페이지를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대입니다. 자, 2026 입시 포인트인데 서울대가 이건 올해부터 바뀐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정시예요. 수시가 아니라 정시거든요. 그럼 옆에 보시면은 수능 옆에 이상한 게 하나 딸려 있습니다. 분명히 정시인데 수능 점수만 가지고 애들을 대학을 안 보내고 있고 교과평가라는 이상한 게 딸려 있어요. 그죠? 직윤이 교과평가 40%,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교과평가 20%가 들어갑니다. 뭔 소리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선생님 저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망쳤으니까 지금부터 모든 내신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정시 준비를 해보겠어요. 정시 만점 맞으면 서울대 갈 수 있지 않나요? 손을 잡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안 돼. 그죠? 손을 잡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과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왔고 그 과목에서 어떤 점수를 받아왔으며 그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가는 어떠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시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된 거예요. 자, 지금 서울대만 현재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다른 학교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누가 따라가냐면 고려대가 따라갔어요. 자, 고려대를 보시면은요. 자, 사실 1등급 친구들은 수능 봐서 고려대 안 와요. 그죠? 1등급 친구들은 수시에서 이미 다 대학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대는 어디서부터 오냐? 2등급 친구들부터 와요. 근데 문제는 내신 2등급일 때는 고려대에서 몇 점을 주면 98점을 줍니다. 3등급일 때는요 94점을 줘요. 4점 차이가 나죠? 여기까지 해볼만 해요. 근데 한 문제 더 맞추면 되니까요. 해볼만 합니다. 근데 4등급을 받으면은 86점을 주거든요. 그럼 점수 차이가 이때부터 12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상 고려대에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내신에서 자 4등급, 3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은 제발 원서 접수하지 마세요. 원서비 아끼세요. 라고 지금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상위권을 노려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서연고 스카이라고 하는 데 중에 뭐라도 하나 제대로 써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자 손을 붙잡고 우리 3등급만 유지해보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이제 삼국지 얘기는 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왜 삼국지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친구들 질문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원하는 인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합격하면 연대, 고대 합격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서울대 합격했는데 연대, 고대 떨어지는 케이스 많아요. 근데 고려대를 합격했는데 서울대, 연대 떨어지는 케이스도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는 총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서울대 총나라. 유비가 있던 제갈량을 갖다 쓰잖아요. 그죠? 제갈공명. 뭐냐면은 자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을 뽑아요. 공부는 우리가 시킬 거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 뽑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연대거든요. 연대는 위나라입니다. 조조. 어떤 인재를 뽑냐면은 완성된 인간을 좋아해요. 그죠? 각 지역마다 자 여기 한빛누리고등학교 1등이 강남 가서도 전교 1등 할까요? 사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연대는 그 1등 친구 좋아해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잘했는데? 괜찮은데? 그런 1등들을 모아가는 데가 연대입니다. 연대는 좀 완성된 인간, 그 안에서 완성된 인간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고려대 이제 오나라, 선관이죠. 자, 고려대는 좀 진취적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 오나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진취적인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안에서 협동심. 내가 속해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고려대는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고려대에서는요, 이런 어떤 협동심이라든지 이런 역량이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고려대에 잘 못 붙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학생들을 보내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도 제 학생들 중에 지금 서울대 쓰는 친구가 있고, 뭐 고려대 쓰는 친구가 있고, 연대 쓰는 친구가 있는데 각각 다 달라요. 하나는 서울대만 쓰고요. 하나는 고려대만 쓰고 하나는 연대만 써요. 그러니까 성적대는 솔직히 뭐 조금 애매한 친구도 있고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해다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고대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서울대, 연대, 고대 말고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발표한 데는 동국대거든요. 동국대에서 우리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사회성 이런 걸 평가하겠어.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종합 전형처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동국대가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건국대가 그 다음에 이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겠어. 자, 학교 생활기록부 중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러니까 세특입니다. 자, 세특에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가 순서대로 다 같이 발표했어요. 이게 올해입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후년에는 어떤 게 추가될지 몰라요. 그거는 언제 봐야 되냐면 우리 친구들이 내년 4월 달에 학교들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서류 30%, 학생부 70%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고 있죠. 이 부분 이제 20%에서 3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꽤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20% 30%는 예전에는 크게 어떤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 30%면요 합격 불합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좀 상위권 학교를 노릴 거라면은 자 내신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 공동체 역량, 뭐 리더십, 성실성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같이 길러놔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성균관대 학생이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균관대 수학 되게 좋아해요. 수학 잘해야 돼요. 성균관대 가시려면. 자, 그냥 인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제 평가 방식인데요. 이건 이미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니까 여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등급부터 9등까지 이렇게 주는구나. 5단계 평가는 A, B, C, D, E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전처럼 이제 수상 경력이나 자격증, 그다음 독서 활동은 자 안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안 들어가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자격증은 그렇게 많이 다른 데 반영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수상 경력이나 독서들은 세특이라든지 그죠? 과목 세특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고 아까 전에 질문한 친구들도 그랬어요. 요즘에 대학교에서 독서를 별로 많이 안 본다는 것 같은데요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서 활동 상황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학교를 다녀보면 알아요. 우리 과목 선생님이 책을 읽어보라 그러네. 그래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보면은 이 학생이 이 활동을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왔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을 그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건 학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게 들어가고 뭐가 안 되고 라는 것들을 구분해 놓은 거니까요. 교재를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계속해서 이제는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좀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 과목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들어야 하는지 하는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추천을 정리를 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들은 추천이에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 이거 갖고 왔으니까 이거대로 선택해! 라고 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추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분야를 계열로 쓰는 거예요. 인문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부 전공별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제가 일부러 계열로 썼으니까 이거 보고 선택해라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겁니다. 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써놨는데요. 자,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시면 되는 거. 자, 이공계면은 여행지를 듣지 마라. 감점된다. 그 다음에 이공계 갈 거면 물리학 들어라, 제발. 그 다음에 이제 인서울 상위권 노리고 싶다. 고급 수학 들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 친구들은 딱 그렇습니다. 인문계 친구들은 진로랑 연관된 과목부터 선택해라. 제발.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되게 단순하죠. 고교학점제가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뉴스나 이런서 겁을 많이 준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진로만 제대로 결정해 놓으면 보이는 게 고교학점인데 너무 겁을 많이 주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우리의 대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라고 막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이거 설명한 적 있어요. 고교학점제를. 근데 사실은 진로랑 이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어머님들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한 30분 얘기하고 저 왔어요. 돈 준다는데 안 받았거든요. 거기서는. 아니 30분 동안 썰을 떨고 오는데 그 어머님들이랑 그리고 걔네들 갔을 때 뭐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중3 학부모님들은요. 자, 아이들이 책 읽는 거 필요해요. 책 읽는 거.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책 읽는 거거든요. 책만 갖다 펴놓으면 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만화책이라도 좋으니까 하다못해 만화책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책 읽는 거. 진짜 제가 대학 보낸 친구들 중에 제일 황당한 케이스들이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원피스라는 만화책 혹시 아세요? 그 원피스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원피스의 루피의 리더십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에.
그 제가 컨설팅을 하긴 했지만 저도 과연 이게 될까 하고 했거든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책도요 배울 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이들한테 만화책도 가끔 추천하거든요. 필요한 것만. 그냥 아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거 말고 필요한 것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책이든 무협지든 판타지든 뭐 일단 좋으니까 일단 글을 좀 읽는 능력을 중3 때부터 좀 길러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재미없는 글이라도 앉아서 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야 고등학교 갔을 때 이런 과목들 들으면서 앉아서 학생이 공부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요 페이지가 지금 있으실 거예요. 이 페이지가 뭐냐면요. 고려대 입학사정관 저희 친구놈 그 노트북을 제가 원래 찍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과목이 일단 다 보입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이 아이가 들은 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내가 선택한 과목만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과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경제학과에 지원했는데 학교에서 경제학 개설이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개설이 안 돼서 못 들었네? 오케이, 양해가 됐어요. 근데 경제 수학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안 들었네? 그럼 얘는 그냥 진로에 관심이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이게 보여지는데 학생들이 이걸 간과하고 자기가 선택한 과목은 보이겠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냥 이거 한 장으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목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페이지라서 제가 훔쳐왔습니다. 친구한테 미안해지네요. 네,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학교 알림이는 이렇다라는 거.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등급이나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자,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얘가 못 찾을 때 자, 학교 알림 사이트 들어가는 방법이라도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아이가 들어가서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면서 아, 우리 학교에서 이런 수행평가가 있구나. 거기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야.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칸이 있으니까 이런 데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시면서 아이들이랑 이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건 1학년 때는 아이가 꿈이 있냐 없냐예요. 사실은. 꿈이 없다라면은 이것저것 다 추천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잘하는 걸 학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이걸 잘하니까 야, 이건 어때? 그러면 추천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해라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이건 어때? 라고 좀 추천을 해보신 거. 그래서 1학년 때는 진로가 있냐 없냐. 그래서 1학년 때 대부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인성이에요. 학교 활동 중에 중요한 거 인성을 좀 많이 채워놨으면 좋겠어요. 1학년 때. 이공계 가는 친구들이 2, 3학년 때 세특에서 인성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인성 파트를 좀 많이 채우면 좋고 2학년 때는 저의 진로를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의 진로가 어떠한가 이런 부분 좀 구체화하고 3학년 때는 이제 자기 학생부를 보면서 거기서 심화주의 탐구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조금 더 끄집어내서 그걸 더 깊이 탐구하는 과정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3학년 때는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시랑 정시 지금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 지금 망했다고 해서 3년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잘 봤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잘 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잘 본 친구라면은 그거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 지금 못 본 친구도 있어요. 그죠? 자, 저는 그 친구한테 그래요. 엄마, 우리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위에 뚫고 가기가 힘들어.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공부를 할 때 목표는 몇 점이죠? 공부를 할 때 목표는 몇 점이어야 됩니까? 만점. 그쵸? 만점이 목표여야 돼요. 그럼 만점을 맞으면은 내 앞에 공부를 잘하는 애가 몇 명이 있든지 무슨 상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냥 100점 받기 위해 공부해보자라고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너는 왜 2등급이야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자, 나는 네가 앞에 몇 명 있든 나 신경 안 쓸게. 네가 지금 몇 등인지도 신경 안 쓸. 대신에 우리 만점 받기 위해 공부하자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지금 이 시기에 좌절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차라리 용기를 줍니다. 네, 진짜로요. 실제로 제가 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서울대 합격했거든요. 수능으로. 네, 저 수능 봐서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아이들이랑 같이 수능을 계속 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수능으로 서울대 합격하고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이란 걸 해봤습니다. 근데요, 저는 전교 꼴등이란 것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교 꼴등 1등 되는 그 신화 쓰는 애 중에 하나가 저예요. 되게 재수없는 친구죠, 사실은. 근데 공부를 못하던 애가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공부를 진짜 지지도 못하던 애들이 전교 1등을 해보면은 되게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아,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에는 되게 사람 취급도 안 했었는데, 그죠? 근데 갑자기 1등을 딱 찍고 나니까 갑자기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저 친구가 사실은 대기만성형 인간이었고, 아이고, 제가 진짜 그때 세상 그 모든 그 부러움, 시기, 이런 모든 눈빛 다 받아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는 이유도 이 친구가 현재 몇 등급이든지 상관이 없고 이 친구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 같은 애도 올라가는데, 그죠? 573등도 500등씩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500등 올려야 되는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기껏 해봐 200명이 안 넘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더 용기 심어주시고, 지금 막 수시랑 정시 골라갖고 이거 하자 이런 얘기 하시기보다 용기 심어주시는 뭐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달해드린 정보들이 유익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괜찮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하태성이었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뒤쪽에 있는 번호나 관련해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또 계속해서 또 사소한 답변들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강의 내용 중에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까 자격증 따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격증도 이제 아니요, 자격증은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자격증은 그 대학 입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쓰는 그 세팅이나 뭐 이런 거 써줄 때 그러니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수상 내역이나 이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에 들이는 시간보다는 내신 과목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음 분 질문해 주시면 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술형, 논술이라는 게 어떤 형식을? 네. 약수용 논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신기한 거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수능인데 이제 좀 스피드 수능이에요. 대신에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써야 되거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9에 수학 6문제, 이건 반대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수원대, 가천대 요 학교들이 대부분 그 약수논술의 시험 범위가 수능특강 수능 완성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등급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이 좀 노려보겠다고 한다라면은 좀 괜찮은 전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아이돌이 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 아이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지 말고 예체능 전문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수인지 배우인지 가수요. 예체능 학교에 진학해야만 노래를 잘 부르나요? 아니 근데 연관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려면 지금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과목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체능 계열 학교를 진학하는, 예고를 진학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한빛누리 고등학교에 지금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보셔도 예체능 계열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예고를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또 그 안에서 또 싸움이 또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는 사실은 이제 실기 학원을 얼마나 다니느냐, 본인이 이제 뭐
보컬이 어떠냐, 그리고 또 외모가 어떠냐라는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이돌은 저희 전문 영역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요, 그죠? 지금 제 몸을 보시면 저는 아이돌이 아니라 지금 개그, 그죠? 코미디언 쪽이라서 네, 아이돌은 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체능 계열로 관심 있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본 교과 외에도 예체능 실기 과목을 15개 과목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강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체능도 요즘에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 예체능 쪽 아이들하고 서로 실기 경쟁하면서 예민한 경쟁을 하기보다 저희 학교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가 2년 전에 이대 쪽으로 미대에 진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관심 있으면 예체능 교과 선생님이 대회 활동도 많이 챙겨주시면서 대회 성적이 반영은 안 되지만 사실 제가 제 주변의 친구들이 아이들이 예체능을 많이 전공하고 있는데 대회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적극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고가 훨씬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 학부모시면 일단 그 부분을 믿어주시고 아직 중학교에 있다면 그쪽 부분도 한번 가서 상담해 보시고 저희 학교도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머님은 저희 학교 학부모님이신가요? 아, 그러면 학생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커리큘럼 좀 알려드릴게요. 교육과정부로 오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학생이요? 아, 그럼 중학생이면 아직 기회가 남았네요. 그 두 가지의 트랙을 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고교학점제 및 한빈누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